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계산하는 거 하면은 그 세무사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거 말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좀 헷갈려하는 부분. 이번에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대부분 수도권의 그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요 부분에 좀 헷갈려 부분이 있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정말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만 기준으로 잡고 하시면은 다른 부분에서 혼돈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세금 안 내고 싶잖아요. 합법적으로 안 내야죠. 그게 절세고요. 이상하게 하는 게 그게 불법인 겁니다. 그 부분 얘기하면서 중요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냐 탈세냐. 당연히 중개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님이 오게 하면은 절세하는 부분에서 가르쳐 드리죠. 탈세는 나중에 불법행위에 걸립니다. 당연히 세무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절세냐 탈세냐는 한끗 차이예요. 그쵸? 글자도 한글 차이지만은 요거도 저자냐 탈자잖아요. 근데 절세하는 부분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거죠. 탈세는 당연히 불법적으로 하는 게 나중에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걸리냐? 우리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단 자녀분은 안 오고 부모님들이 옵니다. 그래서 자녀를 집을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절세하겠냐, 세금을 조금 줄여줄 수 있겠냐. 합법적 증여를 원하죠. 왜냐? 어떻게 하냐? 대출 많이 받고 전세 껴서 사게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랑 같이 살아요. 자녀분이. 그럼 둘 다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이게 탈세가 오는 겁니다. 합법적 증여는 이제 전에는 이게 많이 가능했는데 요즘 힘든 게 뭐냐면 규제 지역에는 이번에 대책도 보셨겠지만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자녀분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여기서 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요.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출받고 전세 끼는 거는 많이 했습니다. 대출받고 전세 끼고 어느 정도만 금액적으로 낮춰주면은 그리고 증여세 내더라도 조금만 내게 하는 방법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설명을 했죠. 왜냐 그것도 합법이니까. 합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담보받는 경우는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난 전입하고 사람 구할 때 전입 안 하는 조건을 구하겠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계약을 해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전세만 끼고 증여하기에는 세금 부담이 큽니다. 당연히 금액 자체가 서울권에 살라고 하면은 못해도 만약 10억짜리 산다고 하면은 전세 못해도 6억, 7억, 8억은 될 텐데 나머지에 대한 세금 내기 또 싫거든요. 그 단돈 1000만원 내기도 싫어하는 게 사람들 마음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샀어요. 이렇게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 집을 구해주죠. 이게 다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전세만 끼고 집을 쓴 경우가 상당히 많죠. 본인들은 같이 살고, 왜냐면 아직 이제 직장도 다니던가, 직장을 다니는데 아직 얼마 안 돼서 부모가 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에 끼고. 근데 부모는 한 채, 자녀 한 채이기 때문에 2주택인 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에요. 세대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살면 2주택인데 그래도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전입을 안 하고, 전입을 하게 되면 부모님 1주택, 자녀 1주택이니까 당연히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죠. 근데 전세로 임대 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로. 전입 안 하는 조건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걸리냐? 요즘 코로나19 때 보셨죠? 드라이빙 스루를 해가지고 본인이 신용카드 쓰던 핸드폰 쓰던 뭘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다 거기 조사하면 나와요. 내가 여기 안 살고 해놓고 여기 살고 있어요.
나중에 쓰는 거, 어디에 쓰고 교통카드 쓰는 거 다 나옵니다. 여기 안 가고 여기로 가니까. 그렇게 하면 가산세 4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익이 2억이었다. 내가 세금 내야 될 게 양도소득세가 2억이었다. 그럼 8천만 원 더 나옵니다. 2억 8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가산세가 이렇게 많이 붙습니다. 이게 탈세입니다. 이게 탈세. 이건 합법적이 아니다. 이건 불법적인 거죠. 아까까지 자녀분한테 사준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거기는 합법이죠. 만약 이게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받는 경우가 없어졌다고 하면 합법이죠. 임대줘도 되니까. 그런데 세금 내기 싫은 거예요. 같이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잘 걸립니다. 이제는 뭐 이거 빼도 박지도 못해. 워낙 스마트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게 바로 그 탈세와 절세의 차이입니다. 이건 이제 얘기 들어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오해하는 부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비규제 지역에 왜 그 아파트를 많이 사나요? 2년 보유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구입을 하나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그러면 2021년 1월 2일날 하나 더 사요. 그러면 사고 이걸 3년 안에 팔면 되는 겁니다. 1년 지났으니까 2년 뒤에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 비규제격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도 없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돈을 버셨던 겁니다. 1년마다 돈을 벌어요. 1년, 2년, 이게 어떻게 이게 맞게 되면요. 1년 반도 아니에요. 1년마다 팔 수가 있어요. 1년 반 정도 안에 충분히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허점이 있거든요. 지방이 아직도 그래요. 리스크는 있죠. 혹시 안 팔리게 되면. 근데 그만큼 아파트 이렇게 붐이 일어날 때는 이런 시세 차이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확실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버십니다. 청약 안 해요. 밑에 가서 그냥 쭈쭈쭈 하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입을 하더라도 1년 후에 구입을 하셔야만이 이런 조건이 맞는 거예요. 그냥 1년 안에 두 채를 구입하게 되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비규제적이기 때문에 3년, 2년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럼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구입일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가 만약 규제지역이다. 당연히 이건 팔면 되지만 나머지 이걸 팔 때는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는 거죠.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간의 허점이 있거든요. 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해요. 근데 그래도 3년이라는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겠죠? 내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매수할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제는 다 거의 수도권에 들어갔으니까요. 2018년 9월 13일에는 3년 이내 매도가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2년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근데 2019년 12월 16일 대책이 어떻게 바뀌었냐? 1년 안에 매도하고 전입을 해야 됩니다. 1년. 그럼 또 6개월이라는 단어가 들으실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년이었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이거 갖고 투기를 하니까 규제지역에서는 못하게 해가지고 바꾼 게 2년으로 바뀌었고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 1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규제지역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내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매수할 집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3년 이내에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집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매수할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빗자만 들어가면 3년 이내 매도입니다. 3년 이내 매도. 자,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빗자만 들어가게 되면 3년 이내 매도인 겁니다. 자, 요거는 확실하게 그냥 빗자만 들어가면은 그거는 3년 이내 매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럼 거주 요건은 언제 비과세일까?
지금 내가 여기서 내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매수할 집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2년 거주를 해야죠. 내 집이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매수할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냥 3년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내 집이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혼돈이 오시는데 그거는 확실한 기준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매수했어요. 그럼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딱 이럴 때 또 헷갈리겠어. 만약 내가 비규제 지역에 매수를 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벌써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주택일 때는 매수할 때 그때 샀을 때가 맞는 거고요. 내가 1주택이 있는데 받았어요. 그러면 잔금 1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요것도 헷갈리죠. 사람들이 나 지금 무주택인데 분양을 받았어. 그러니까 뭐 분양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월 19일부터 모집공고원부터 이제 규제적으로 됐잖아요. 무주택인데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럼 비규제적으로 봐줘요. 유주택이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잔금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유주택일 때는 그게 조금 혼동이 옵니다. 무주택이냐 1주택에 따라서 비규제에서 매수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규제적으로 지정된다. 무주택은 그대로 가고요. 유주택은 잔금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거주 요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주택이냐 유주택에 따라서 완전 틀려집니다. 이것도. 이런 부분은 좀 혼돈이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 법이 이게 3년 동안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많다 보니까 9월 13일 대책으로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대책으로 1년 안으로 줄였죠. 매도와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6개월째를 들었는데 그게 뭔 얘기지? 이겁니다. 혼돈이 오실까봐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갖고 왔는데요. 6개월 내 처분 전입하는 건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 상관없이 6개월 내 처분하고 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데 1년 안에 매도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택가격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게 6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6월 16일 대책은 뭐냐면 무주택하고 1주택, 그러니까 실소자들이 옮기잖아요. 다 이제 거의 규제적으로 들어갔고 보통 대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금 좀 규제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현금 많은 사람은 전혀 상관은 없죠. 정말 그 무주택하고 우리 그 1주택 있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그 나라에서 보는 거는 보통 동시패스원에 이사 가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건 바이 건을 따지다 보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책이 좀 빨리 나와서 우리 우리가 20년, 30대 청년분들이나 40대 무주택자분들한테 좀 더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이번에 그 6월 16일 대책 이후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되면서 비규제적에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적으로 묶이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혼돈이 오는 부분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런 탈세와 절세 그런 부분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궁금증이 해결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